네, 11월 29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11월장도 이제 딱 하루,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시간 통해서 치유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바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도 있잖아요, 대표님.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치유 도와주셔야죠. 잘 치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참 주말부터 오늘 장중 내내까지 아마 시장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주말 되면 이렇게 좀 누워 있고 싶잖아요. 맞아요. 예, 누워 있는데도 어디 가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가시 아마 맞히더라고요. 예, 그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마음고생 그리고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게 끝이냐라고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맞아요. 네, 아직 여전히 시장에서 남아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얼만큼 잘 대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동성이 컸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에이 이거 너무 싼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대응하는 것도 또 의외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하시되 기회도 찾자. 무슨 얘기죠? 네, 잘하자. 네, 네, 잘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공략주는 무엇일지 바로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실게요. 네, 숨겨진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숨겨진 거면 일부러 숨긴 건지 아니면 이제 대표님께서 파헤치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냥 회사는 잘 하고 있는데 네. 혼자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네. 그 뒤로 한번 올라왔지만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뭐 이제 숨겨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네. 확인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지금 가격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KNW입니다. 네, M이 아니고 M이 N입니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KNW인데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네. 좀 사볼만 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종가가 고가라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볼 때 가장 뭐 실리콘 음극재도 얘기를 하지만 전액 첨가제 관련된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때 왜 시장에서는 뭐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 첨보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 가까운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어떤 IT 전자부품 소재 쪽으로 어느 정도 업력을 이어가다가 어떤 뭐 글라스 모듈이나 광학 필름 같은 쪽으로 갔는데 이쪽과는 일단 조금 상관이 없고요. 네. 특히 이번에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솔베이 코리아라고 하는데 솔베이 코리아의 사업부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게 사명을 바꾸면서 플로린 코리아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름이. 네. 이거 이름만 알아도 참 발음하기가 힘든데.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일단 플로린이라는 또 소재가 있죠. 이쪽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소재 쪽에 이제 불소 관련된 F2, 불소 가스죠. 네, 그리고 또 육불화 황산 쪽, 그리고 또 불속의 F1EC 보고해야 됩니다. 네,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쪽이 일단 중요한 게 전액 핵심 첨가제로 잘 알려져 있고 이쪽이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가장 또 중요하게 많이 쓰이겠다라는 쪽에서 지난 첨보의 흐름들과 거의 비슷하게 전액 첨가제의 새로운 또 변화를 끌고 간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 반도체 재료 그리고 또 2차 전지 재료 쪽이 매출 비중이 확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네라는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 갖고 있던 회사를 흡수합병했죠. 이게 자동차 내장재 관련된 회사인데 이쪽도 이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내장재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재 회사네요. 네, 소재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라인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시총이 1,800억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과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운데 성장성이 전액 첨가제 쪽에서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를 볼 만한 회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공략주로 이렇게 2차 전지, 숨겨진 2차 전지 관련주로 KNW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4.93% 상승 마감했잖아요. 이 종가에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떨어졌을 때 살까요? 고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조금 한계는 있는데 일단 주가는 원래는 이런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때 하락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드린 내용이 자리를 잡게 되면 네.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겠다 싶은데 확인하자마자 그냥 급등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진 종목들의 변화가 나올 때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변화는 그래서 아직 고점대가 최근에 나온 게 16,500원쯤 되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 안쪽에서 단기 매물 소환 구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약간 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약간 요 안쪽에서 14,000원대 500원, 14,500원대에서 한 또 14,000원대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흔들릴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안쪽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되 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좀 눌렸을 때 사보자. 네. 이왕이면 싸게 사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아마 지금 실적의 가이드라인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쪽 소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 한 2만 원대도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18,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500원대로 이 정도쯤에서 일단 추세가 이탈하는 가격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W 매수가는 14,500원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8,0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12,500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내일 공략하시면 좋을 만한 공략주 이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오미크론의 등장도 있었고 네. 또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이번 주 투자 포인트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좀 복잡한 상황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시장의 안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네.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금융시장이 거의 뭐 초토화됐었죠. 네. 그런데 이때 나왔던 게 반장밖에 안 열리다 보니까 시간은 급하고 오늘 끝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 뉴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대응했던 측면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안정권이 얼만큼 들어오는지의 미국 시장 동향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오미크론이나 뭐 코로나19 이제 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더 변이는 계속 이뤄질 거고요. 그런데 어떤 전염력은 생각보다 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치사율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알고 있는 풍토병, 뭐 독감 이런 식으로 점점 자리를 잡는 과정이긴 한데 일단 결국엔 걸리면 무섭죠. 무섭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이나 이런 관련된 흐름들은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금융이나 기업 쪽에 미치는 영향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 수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월말 월초다 보니까 변동성 관리 좀 주의하셔야겠죠. 네. 그런 변동성에 대한 대응들이 일단 가장 먼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쪽은 꼭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여기서 단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좀 출렁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되 하지만 생각보다 단기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움츠러들이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뚜렷이 나와 있죠. 이런 쪽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2차 전지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쪽도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뭐 소재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쪽은 오히려 단기 흔들림이 나왔을 때는 또 이용해보는 전략도 의외로 쏠쏠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아우 저 오늘 아침에 살 걸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마련도 조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시장 흐름들도 일단 쫓아가 보겠다라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상담이 있잖아요. 네. 유튜브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뭐 종목명 혹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힘든 장이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을 대비하려면 오늘 시장을 알아야겠죠?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은 코로나19가 또 1위를 자리했고요. 또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오늘 해운주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산중공업이 13.67% 빠졌고요. 대한항공도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시젠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4.31% 상승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아직 시장 분위기가 이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얼만큼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런 뭐 또 충분한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출렁이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특히 이제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 만약에 시장이 이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게 되면 갭상승해서 계속 위로 갔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양봉,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어떤 코로나19와 모멘텀 있는 종목은 음봉,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들을 인식해가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근데 시즌 같은 회사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진단키트 관련된 쪽만 알려져 있는데 유전자 분단 시약 이 관련된 쪽에서 오히려 이제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M&A도 하고 그러면서 플랫폼화 시키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조금 기대가 되지만 일단 실적은 정점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면 또 시도는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는 지켜보시되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너무 안 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젠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델타 변이 때 뭐 확산세가 뭐 지속될 때는 코로나19 관련주, 수혜주들이 상승 흐름을 받았는데 또 이게 주가가 나중에는 하락했잖아요.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이것도 이 종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 여진이 남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지금 뭐 2,900선 초반이 바닥이다. 뭐 그리고 또 코스닥도 이제 이 정도쯤에서 돌아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영향력을 얼만큼 또 시장에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언택트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쪽은 일단 주시는 하시되 당장보다는 또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서 또 이를 얼만큼 또 시장이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네. 이를 또 체크할 시간적인 흐름들을 좀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젠을 더불어서 코로나19 수혜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인데 오늘 소폭 0.4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방어를 이끌어낸 그렇죠. 대장주잖아요. 네. 내일은 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냥 고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정도면 네. 그냥 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오히려 오늘도 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아니었었나요? 네,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지금 들어왔는데 종가에서는 조금 좀 밀렸네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오늘 SK텔레콤이 분할 이슈가 또 분할 대상장이 되고 이제 SK 스퀘어 들어왔고 그러면은 가장 여기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겠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회사 이제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사업 추진할 때 좀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겠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뭐 많이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 양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량이 급증하게 되면 이를 또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뭐 서버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설이나 또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서버용 DRAM 쪽에서 누가 할까요? 이런 쪽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영향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요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작아오게 되면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쪽 또
시장 안정되면은 소부장 쪽도 분명히 연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이를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네. 뭐 이번 이렇게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대형주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매수를 하셔도 네. 시각을 뭐 길게 가져가시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크게 매수하시게 되면 불안하실 겁니다. 네. 시장이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충격받고 좀 급하게 밀렸다라고 하는 자리 쪽에서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좀 짧고 강하게 또 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손맛 이것도 느끼시려고 하게 되면 네. 소부장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더 수익률 면에서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추세 흐름들 보셨다가 단기적으로 뭐 항상 그렇죠. 추세 막 강하게 나올 때는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나왔을 때 들어가셔서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이랬던 스윙 관점 쪽으로는 시장이 계속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더 수익률을 맛보기에는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7위에 위치한 페노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9%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년에도 운임 지수가 상승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해운주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스탑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네. 일단 지금 주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주가 한참 강하게 주가가 좀 작용했었을 때는 일단 BDI 지수의 강세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BDI 지수와 함께 BDI 지수가 꺾이는 것보다 먼저 주가도 꺾였습니다. 네. 왜 그런 현상들이 나왔냐면은 문임 지수는 계속 좋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가서 물건을 못 내립니다. 하역 대기. 우리 일손이 없어. 우리 아직 항만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배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는 뭐 항만 노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빨리 가서 물건 내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운임 좋을 때 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높은데 아유 이런 때 좀 발만 안타깝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해운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어떤 운임 지수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던 게 이런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 항만 정체 현상이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운임이 하락하네요. 그럼 이제 지금 두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 단순하게 운임만 높다고 해서 이를 충분히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만큼 이 운임이 올라갔던 또 요인 중에 하나가 항만 적체 때문에도 이렇게 또 운임이 올라갔을 수밖에 없다는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P도 중요하겠지만 Q도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Q가 같이 확인이 되고 좀 살아나는 국면들이 P는 낮아져도 훨씬 더 좋겠다는 쪽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아마 실적 부분들은 일단 예전 수준보다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수준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내년을 기약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서 어떤 특별한 변화 없이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노션은 P도 중요하지만 Q도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과 철강, 경기 민감주들의 이런 우하향하는 모습, 부진한 흐름 계속 될까요? 좀 장기화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거기서는 요즘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피크 아웃. 네. 울컥합니다. 예, 무조건 실적이 이만큼 잘 나왔는데 뭐 펀더멘탈 보지도 않고 일단은 피크 아웃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에 대한 현실이 네.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에 대한 기반이 얼마만큼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부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상황보다는 내년 흐름들 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의 실물 경기 관련된 부분들, 특히 오늘 이번 주 당장은 제조업 PMI 관련돼서 11월 30일 날 중국에서 발표가 되죠. 여기서 약간 개선 신호가 보인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어떤 경기 부양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쪽을 보는 게 아니지겠지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중국을 많이 보고 움직인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숨통 트이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를 확인하되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들이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확인이 돼서 수요가 마저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는 하되 주가가 안 가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 일단은 흐름들 보시면서 터닝할 때 그때 맞춰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철강 그리고 해운주는 반등하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차라리 매수해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10위에 위치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33% 상승 마감했는데요. 5G 투자 모멘텀에 다중 인수의 회로 기판 대장주로 전망되면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내일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쭉? 더블고, 오. 네, 그 두 개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네. 이수페타시스는 특히 기판 관련된 쪽은 지금 거의 2023년까지 성장이 예고되어 있는 측면들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 MLB 쪽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쪽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 싸움하고 이 회사가 잘 어떻게 보면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2, 3년 동안은. 네. 근데 이 상황 쪽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산 안 쓰죠. 네. 거기서 반사이익을 또 강하게 받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러다가 이제 통신 관련된 MLB 쪽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매출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구조가 그대로 들어오죠. 또 하나 강점은 이 회사가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기판입니다. 오, 네. 예, 이걸 가지고 우주항공 갔는데 기판 떨어지게 되면 우주선 폭발하잖아요. 네. 우주선 어떡합니까? 더 그 비싼 우주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인증을 받은 쪽이다 보니까 당장 여기서 실적이 나온다기보다 그에 따라서 좀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기판 관련된 쪽에 뭐 심텍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대덕전자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추세 흐름들 보시고 대응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고다라고 이렇게 더블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패키징 기판의 업황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방금 다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주. 첫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판들 이쪽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기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기판에 이쪽 관련된 쪽에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된 대표적인 FC BGA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LG노텍, 뭐 삼성전기 쪽도 부각을 받고 그와 관련된 쪽에 나머지 회사들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게 심텍 같은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주도하면서 같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겠다.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를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는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더 적층이 더 훨씬 더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성장을 누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네. 흔들리게 되면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흔들릴 때 매수해보면 좋겠네요. 뭐 2019년에 심택이 보인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과거를 보고 미래를 투자하고 뭐 좋은 단어긴 한데, 네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가지겠죠. 뭐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수스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위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오늘 많이 빠졌는데 스탑 의견 주셨고요. 페노션 스탑, 대한항공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네, 하나씩 있습니다. G3 BNT 봐주세요라고 두 분이 아니라 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 치면은 되는 건가요? 두 분이나 여쭤봐 주신 줄 알았는데 네. 네. 또 YG 플러스도 있고요. 네, 일단 네. G3BNT랑 YG 플러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G3BNT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나오나 싶었는데 주가가 아직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차트 안 나오나요? 네. 차트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준비를 그럼 저희도 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성과가 나오면서 변화가 좀 강하게만 나왔다가 네. 아직까지는 지금 횡보 추세죠. 근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또 회사 얘기로는 내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라인업에 대한 성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그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어떤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나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처음에 보셨던 거래량과 함께 같이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네. 아직 거래 없이
17,000원대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파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만한 어떤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네.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더는 안 밀릴 것 같습니다. 더는 안 밀리는데 아마 17,500원대 정도쯤에서 일단 흐름들이 확인이 되느냐라는 쪽을 좀 더 챙겨보시되 내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는 요 가격대에서 한번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YG 플러스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유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많이 밀렸습니다. 네네. 그때 주가가 탄력 많이 받고 부각받다가 우리도 음반 유통사의 강자다, 실적 개선된다라고 하다가 지금 시장 조정과 함께 여기까지 내렸죠. 지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00원대 초반 오게 되면 더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는 또 현금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아직 보유하시고 적어도 다시 10,000원대 이상까지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의 동향들과 같이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G 플러스는 강력하게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현금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추가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기분 좋아지는 민수 대표님이라고 하셨어요. 역시 레몬의 힘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예. 일단 네이버 얘기 나왔으니까 네이버부터 볼까요? 비중이 네이버랑 높으시네요. 네, 오리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당연히 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리콤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보시게 되면 42만 4천 원에 60%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오. 살짝 지금보단 좀 높으시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60%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비중은 조금 많이 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아마 네이버를 사시면서 마인드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42만 원대 샀으니까 금방 50만 원 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꾸준하게 앞으로 네이버의 변화를 보면서 지켜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 가격대에서 혹시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을 때, 약간 한 42만 원대 부분이 일단 지금 저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분 갔을 때 딱 50% 비중 가지고 길게 가보자라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덜어낸 거를 차라리 또 흔들렸을 때 다시 저가에 매수하는 게 낫지. 지금보다는 매수가까지 갔었을 때는 비중 좀 유지를 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되 흔들릴 때 대응하자는 쪽으로 보셨으면서 네이버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엄마 같은 존재? 푸근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업을 안 합니다. 오. 근데 보면 알짜 같은 사업들이 다 많죠. 그래서 네. 약간 좀 푸근한 느낌?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게 가장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가 오리온이었나요? 오리콤이었나요? 네. 오리콤은 주가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한때 올해 중반대인가요? 그때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광고 시장은 다시 열린다. 이런 쪽에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거의 약간 컨택트 종목들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아마 이 회사 거래가 잘 안 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매매가 안 되는데 지금 계속 횡보하다가 한 단계 낮아졌기 때문에 회복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컨택트주들의 움직임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7,000원대 정도쯤에서 강하게 반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매수가가 얼마셨었죠? 혹시 보셨나요? 6,880원이었나?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아마 7,000원대 부근에서 강한 변화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8,036원이라고 해요. 네. 똑똑하신데요. 저는 까먹었습니다. 저는 단기 메모리여가지고요. 8,000원대면은 아마 지금 그 부분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더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1차 7,000원대 돌파를 강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컨택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이 문자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비중이 60%라고 하셨는데 50% 정도 보유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오리콤은 7,000원대까지 반등이 들어오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해성 DS 있고요. KEC 있고 제발 살려주세요. 대표님 찐팬입니다라고 남겨주셔서 소루스 있습니다. 소루스라는 종목이 있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 AMD도 나오네요. AMD요. 네. 오, 네. 와, 이런 또 해외 종목까지 이제 서학개미 분실까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해성 DS가 두 분이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쓰셨네요. 맞아요. 네. 해성 DS랑 소루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는 5만 1,000원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랑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추세가 무너졌나요? 아니요. 전혀 안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롤링을 타는 과정 쪽에서 시장 불안 때문에 특히 이런 종목의 패턴들은 벌써 2분기,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확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탁탁 받쳐줍니다. 보통 네. 보면 지난번에 흐름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레벨업 될 때마다 거래가 확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그렇네요. 네, 이런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기 위한 시장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릴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비중이 한 20%라고 얘기하셨나요? 50%였던 것 같은데요. 네. 50%면은 비중을 더 가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네. 지금 혹시나 그래도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흐름들을 대응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비중 더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해성 DS도 리드 프레임과 함께 전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쪽은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루스였나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사명이 바뀌었는지 제가 잘 체크를 못했는데 네. 좀 주가가 일단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 쪽에서 아직 거래량도 그렇고 혹시 주봉이 나오나요? 주봉 패턴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봉 패턴도 마찬가지네요. 상장하고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럴 때는 일단 제가 저희가 보통 볼 때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 그거는 거래량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가가 많이 벌어졌죠. 14,000원대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일단은 좀 축소를 하시되 거래 네. 흐름 보고 대응하자. 근데 시장 흐름들과는 다르게 많이도 안 밀리네요, 지금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록스가 LED 테마라고 하네요. LED 쪽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록스를 매도하고 해성 DS를 사는 게 좀 괜찮을까요? 근데 워낙 매수 단가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지금 교체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 지금 관점 쪽에서 한 40% 정리해서 손실 보고 손실 확정 짓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다. 네. 한쪽은 좀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왕이면 폭을 좀 줄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아니시면은 비중을 한 조금 정리하셔서 네. 한 30% 정리하셔서 이런 또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께서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네. 점점 저희와 멀어지고 계세요. 그런가요? 저는 네, 조금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차트를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 종목만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HK 이노엔 나왔고요. 네. 방송 늘 챙겨보고 계시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HMM. HMM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예, 넘어가고요. 네. 여기 두산중공업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좀 지금 이번에 충격이 좀 크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이 이게 두산중공업이죠.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데 일단 그 전부터 약간 좀 다르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원전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이 좀 차이가 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 예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무거워졌던 측면과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한전기술과 달랐다는 탄력들이 일단은 지금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비중이 거의 올인하는 종목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일단 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유상증자하고 하는 전략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네. 않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유상증자를 받고 하는 흐름들의 가치를 그대로 다 반영을 못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떤 회사에 지금 계속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새로운 흐름들로 끌려가려 한다고 하게 되면 얘는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자꾸 한 벌써 세 번째죠. 네, 증자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죠. 근데 일단 좀 마음 잘 추스리시고 오히려 증자까지 보신 다음에 좀 다음 당면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산 중공업까지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여러분 내일장 대비 전략 잘 세우셨길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